당시에 쓰나미가 한번 왔었잖아요. 쓰나미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빈민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빈민촌에서 제가 이제 교육봉사 활동을 하고 거기에 그 국제기아대책기구라고 해서 스리랑카 지부에 소장님을 도와가지고 좀 돕다 보니까 이런 사회공헌 쪽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내가 또 교육기부에 대한 어떤 그런 뜻을 그때 당시도 이제 했었었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러한 어떤 사업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NGO 단체와 연결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찾다가 보니 이제 이 대학 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단체가 있다고 해서 이 법인이 설립되고 진행되면서부터 제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고 2013년도에는 인력 양성 부문에 있어서 교육부 장관상도 수상했고 2016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 기업들 중에 전국 매출액이 탑10 안에 들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표창하는 매년마다 협동조합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7월 첫째 주에 그때 저희가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도 받고 하면서 이제 사업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방과후학교 교육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협동조합에 대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인원들에서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멘토링하는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등의 어떤 그런 공모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 교육기부 사업이 있습니다. 티치포 울산이라고 브랜드 네임을 정했는데요. 그 웬디코 여사가 했던 말 중에 노력이나 능력보다 어느 지역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라는 생각으로 본인은 이 티치포 아메리카를 만들었다 라는 그 뜻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이건 저희 이사장님이 이제 사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 전문 사회적 기업이라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울산 지역 내에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울산 지역 내에 여러 이제 교육 기부 사업들, 교육 기부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한 그 강사진들이 양성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 어떤 일자리 창출에도 사회적 기업이니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가치로 해서 두고 있습니다. 울산대를 통해 지금 10여 년간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축복받은 사회적 기업이죠. 그리고 대학 내 여러 이제 인프라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점인 것 같고, 무엇보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면서 비영리법인 형태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비영리법인 형태이고, 저희는 또 기부금도 받을 수 있어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강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 내 여러 이제 인프라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또 강사 교육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여러 교수님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는다거나 교수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점인 것 같고, 대학의 어떤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기부 사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교육 사업을 일으키고, 그 교육 사업이 성장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금을 다시 기부 사업으로 저희가 오케스트라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1인 1학기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코딩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그리고 진로체험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을 또 받아서 무료로 진행하면서 거기에 두는 핵심 가치는 교육 격차 해소를 핵심 가치로 주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제 고민이죠. 이윤 창출. 어떻게 해서 이 지속 가능하도록 이윤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윤 창출을 위해서 뛰어들었던 사업이 이제 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어떤 입찰을 올리면은 그 입찰에 저희가 이제 응모를 하는 거죠. 응모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초등학교를 15개 교 정도, 15개 교에서 20개 교 정도를 항상 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강사진들을 양성을 하고, 양성된 강사진한테 이제 급여를 주고, 일부 그 급여에서 수수료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윤 창출을 해서 이제 이 사무실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실 뭐 매년 부족해요. 그래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윤 창출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이걸 같이 연쇄 반응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도 원활하지 않다. 뭐 여러 사업적으로 성과를 이루어서 기업에서 먼저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랑 한번 손잡고 어떤 교육 사업을 한번 해볼 생각 없느냐, 뭐 어떤 이 프로그램을 한번 교육 기부 한번 해볼 생각 없느냐, 찾아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서 같이 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어떤 성과가 많이 나와서 그 성과 부분들이 나와서 그게 연결이 돼서 사회공헌 사업이나 기부 사업에도 지원이 됐을 때 그게 뭐 가장 보람이, 성취도가 있지 않겠나. 저희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진로 체험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대학의 장점이 여러 진로와 직결되는 학과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자동차학과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와 관련한 어떤 체험이나 이런 연구실을 활용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뭐 수소전지 화학 관련해서 뭐 이렇게 체험을 해본다거나 이런 방식.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코딩, 그다음에 뭐 3D 프린트 디자인, 디자인대랑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학과와 학과의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그런 진로 체험,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진로를 미리 이제 사전 체험해보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왔고, 키노키온이라고 해서 사실 작년 4월에 3, 4월에 그때 팬데믹이 이제 심해지면서 뭐 원격 수업으로 뭐 진행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디지털 기기들, 뭐 패드,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디지털 기기 하나 보유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피노키온 프로젝트라고 해서 캠페인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앞으로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좀 종료가 되어서 빨리 이 사업적으로나 이렇게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좀 바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로 저희가 그 미래교육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미래 인재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좀 찾아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 지역 내에서 뭐 여러 공공기관이든지 여러 공기업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한 번씩 도와주실 때마다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작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오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챙겨서 같이 함께 울산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